아, 아. 네, 안녕하세요. 2027-0870 2학년 이은채입니다. 지금부터 총이치기공학 실습, 이제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30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소한 거를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는 신종호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총이치 전 제작 과정 30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30분 스피치의 목표는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제 제작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게 하기 위함을 위해서 스피치를 하는 겁니다. 네, 먼저 총이치의 전 제작 과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나비치와 수지치를 이용한 총이치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나비치 제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비치 제작의 순서는 먼저 예비 모형 제작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있을 개인 인상제를 이제 개인 트레이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예비 모형을 제작하는 건데요. 이제 예비 모형 제작 후에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야지 다음에 이제 인상을 뜨고 나서 환자 구강 내에 한번 두 번째 2차 체크를 할 때 수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개인 인상 트레이를 뜨는 것입니다. 이제 예비 모형 제작 후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개인 인상 트레이를 제작합니다. 개인 인상 트레이는 초반에 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개인 인상 트레이가 잘 돼야지 최종 총이치 제작이 잘 되기 때문에 개인 인상 트레이는 제작을 신중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개인 트레이 제작이 끝나면 작업 모형을 제작해야죠. 작업 모형 제작 후에는 이제 기초상을 제작하고요. 이제 기초상 제작 후에는 교합제를 제작합니다. 교합제 제작 후에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합기에 장착을 해주는데요. 교합기에 장착할 때는 정확히 저희가 제작한 모형이 교합기에 수평이 되게, 그리고 딱 중절치부터 정중선에 정확하게 교합기에 장착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의치를 제작을 완료하고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 환자의 교합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합기 장착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합기에 모형을 장착한 후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씻어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합기 장착 후에는 이제 상하하게 저희가 만들 총이치 지상에 인공치를 배열해야 됩니다. 이제 인공치도 만약에 이제 상황만 총이치를 만든다고 하면은 환자의 하하 치아와 교합이 맞도록, 그리고 딱 정중성부터 치아가 심미적으로도 괜찮아 보일 수 있도록 인공치 배열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치은 형성인데요. 이제 저희가 만든 교합기에 붙인 의치상에 이제 전 과정에서 인공치를 배열했잖아요. 이제 의치상에 인공치를 배열한 후에는 이제 방금 또 말했던 것처럼 심미적으로도 총이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치은을 형성해야 되는데요.
시은도 이제 환자가 이제 의치상에 붙어진 인공치가 예뻐 보이면 더 환자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시은 형성도 최대한 깔끔하게 환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깔끔하게 하는 이유가 또 환자가 구강에 장착을 하고 나서 불편함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껄끄러운 부분 때문에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은 형성도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은 형성 후에는 마지막으로 특성 묘사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환자가 심미적으로나 착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묘사를 하면은 나비치 모형의 제작이 끝납니다. 그 다음은 수지의치 풍미치 제작 과정인데요. 수지의치는 나비치랑 다르게 개인 트레이로 하지 않고 매몰식으로 합니다. 이제 매몰을 할 때 매몰은 1차 메모가 2차 메몰로 나뉘는데요. 이제 1차 메몰 후에 이제 2차 메몰이 중요합니다. 2차 메몰 때 환자의 이제 의치상의 인공치를 배열할 때 인공치가 분리될 수도 있어요. 메몰이 끝나고 이제 분리할 때 인공치와 의치상이 분리가 돼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메몰 때 의치상과 인공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메모를 신중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드, 메모 후에 몰드를 형성하고 레진을 도포합니다. 레진 도포 후에는 이제 저희 아까 메모했던 함에 메모한 거 분리를 해줍니다. 메모를 한 걸 분리해 줄 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의치상과 인공치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한 거를 분리를 한 후에는 이 나비치 총이치 제작 과정처럼 교합기에 재부착을 해줍니다. 교합기 부착할 때 아까 나비치 제작 과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최대한 깔끔하게 해줘야지 제작할 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교합기 부착 시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교합기에 부착하고 나서는 선택 삭제 부분인데요. 선택 삭제에서는 이제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겠죠. 이제 그리고 다음 과정은 의치에서 모형 제거인데요. 이제 의치에서 모형을 제거할 때 이게 처음에 저희 제작 과정에서는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갈 의치가 저희 처음에 메모를 하려고 했던 몰드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제거하려면은 제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희가 수지 의치는 레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레진이 굳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딱딱해서 몰드에 붙어서 잘 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진을 도포할 때 그 전에 몰드에 레진 분리제를 충분하게 도포해주면은 의치에서 모형이 제거가 잘 되게 됩니다. 이제 몰드에서 의치를 탈착을 했다면은 이제 다듬질과 연마를 해야 됩니다. 역시 마지막에 저희가 만든 의치가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마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다듬질을 잘 해서 심미적으로도 예쁘게, 그리고 환자가 불편함을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갈 총이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총위치 제작 과정 중에 납위치와 수지위치의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한 것이고요. 네, 이제 총위치의 제작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갈 총위치 모형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먼저 만든 베이스에 의치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의치상이고 이게 인공의치인데요. 이 의치상은 레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 환자분은 상악 모든 부분이 치아가 없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무치약 상태에서 환자분의 인상을 떠가지고 그 인상대로 이렇게 베이스를 만듭니다. 베이스를 만들고 레진과 인공치를 이용해서 먼저 베이스의 의치상을 연결하고 그 만든 의치상이 굳기 전에 빠르게 인공치를 부착해줍니다. 이렇게 부착해주고 다듬질 연마를 진행하면은 이제 베이스에서 이제 의치를 탈착을 해야 됩니다. 탈착을 하고 다시 한번 연마를 해주면은 깔끔하게 연마를 해서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가도 되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가서 괜찮은 의치가 되게 됩니다. 네, 총위치의 제작 과정이고요. 이렇게 치료실 과정과 기공실 과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확실히 치료실과 기공실의 제작 과정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죠. 네, 이제 제작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치를 만들어야 되면은 먼저 의치와 환자의 그 무치약 상태에서 부착이 잘 되도록 환자의 그 무치약 상태의 구강을 잘 체크하고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환자의 무치약 상태고요. 네, 이제 무치약 상태의 환자의 구강을 체크를 모두 마쳤다면은 이제 저희가 의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의치에 부착될 베이스 모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개인 트레이 모형으로 이렇게 환자의 구강 내에 꾹 눌러줘서 가장 환자의 그 무치약 상태의 구강과 비슷하게 이렇게 베이스를 제작해 줍니다. 네, 베이스 제작 후에는 이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야죠. 지금 이 밑에 있는 게 환자의 인상을 뜬 것이고요. 네, 인상 뜬 거에 이제 왁스라든지 이런 왁스와 레진을 도포해서 이 부분에 이제 인공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트레이 변연 형성인데요. 이게 환자의 구강 상태가 다 다르니까 이 변연 형성 과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무치약 기능 인상 부분이고요. 네, 전 과정을 완료했다면 이제 상악 무치약 기능 인상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기능 인상제를 만든 걸로 주 모형을 이제 제작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 모형을 제작하는 이유가 이렇게 기능 인상제를 만들고 이걸 토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야지 이게 기초가 돼서
이 베이스를 이용해서 의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 제작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 이제 베이스 몰드를 제작했으면은 이제 기초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먼저 준비된 저희 실습 때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썼는데요. 그런 왁스들로 이제 저희 인상을 체득한 베이스 몰드에 왁스를 부착해서 깔끔하게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착을 해준 뒤에 교합제를 제작을 해주고요. 이제 그 뒤에 중간 체크를 하는 건데요. 교합 체득을 해야 됩니다. 환자의 그 치아 이제 구강과 이제 구강에 연결되는 의치의 교합 관계를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게 그래야지 환자가 이제 저작을 할 때라든지 그냥 의치를 착용하고 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의 교합 관계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까지 마쳤다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작 과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교합기에 부착할 때는 이렇게 저희 플레이트에 석고가 좀 이렇게 묻어나지 않게 깔끔하게 씻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저희도 불편함이 없고 문제가 생길 일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합기에 부착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제 그 뒤에는 저희가 만든 의치상에 인공치를 배열해야 됩니다. 이제 인공치도 이제 환자의 만약에 환자가 상악 모두 의치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면은 만약에 환자가 상악만 의치를 제작한다고 치면은 환자의 하악의 치아와 가장 유사한 색깔 그리고 이제 1대2 관계처럼 환자가 심미적으로도 괜찮게 그런 인공치를 저희가 찾아서 배열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만든 교합제에 인공치를 배열하는 모습인데요. 인공치가 환자를 포함해서 환자와 다르게 다른 사람도 볼 때 치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치 배열도 딱 정중선에 맞춰서 가장 심미적으로 괜찮아 보일 수 있게 배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딱 정중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이제 전치 부분까지 배열되고 있죠. 네, 이제 전치를 배열한 후 이제 견치, 소구치, 이제 대구치까지 모두 인공치 배열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인공치 배열이 끝났으면은 이제 의치상을 조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의치상이 환자의 지금 무치약 상태잖아요. 이제 그 무치약 상태의 환자의 잇몸에 의치상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가장 이제 사람의 잇몸과 비슷해 보일 수 있도록 의치상을 조각해서 환자가 착용을 해도 진짜 치아인 것처럼 총이치를 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치상을 조각하는 것도 심미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의치상을 조각했다면은 이제 제작이 거의 끝난 건데요. 제작한 이 총이치를 먼저 환자의 구강 내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체크를 해보는 모습이고요. 이제 저희가 만든 의치가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가서 환자가 교합이라든지 심미적으로라든지 체크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체크를 했다면은 아까 플레이트에 그 교합기에 플레이트에 부착한 거를 의치상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분리한 모습이고 여기 밑에 플레이트가 붙어 있죠. 네, 이제 플레이트에서도 모형을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를 해주면 저희가 지금 시스템처럼 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베이스에 의치상 인공치가 있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 방금 환자의 구강에 넣은 거는 1차 체크였고요. 이제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메모를 준비합니다. 메모도 저희가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히 메모함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제 메모함에 넣었다면은 나비치를 이제 침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할 때 저희가 저희 이 의치상에 석고를 넣을 거기 때문에 바세린을 도포해 줘야 됩니다. 항상 바세린을 도포해 줘야지 나중에 석고가 굳으면은 딱딱해서 빼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바세린을 도포해야지 나중에 메모리 끝난 후에 분리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바세린은 곳곳에 깔끔하게 그리고 비는 부분이 없도록 발라줘야지 나중에 분리를 할 때 편합니다. 네, 이게 1차 메모 과정인데요. 1차 메모일 때는 지금 이 1차 메모를 전에 이 메모함에 베이스에 이치상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1차 메모 시에는 베이스까지 이제 석고를 주입해 줍니다. 베이스까지 주입해 주는 게 1차 메모리고요. 이제 1차 메모리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메모리 과정이 1차 메모가 2차 메모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그 1차 메모를 하는 것과 2차 메모를 한 것이 분리가 나중에 돼야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차 메모리 끝나면은 그 1차 메모라는 석고 위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아까 바세린을 바른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그 1차 메모를 한 것과 2차 메모를 한 것이 분리될 수 있도록 이제 석고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그 후에는 2차 메모를 하는 것인데요. 아까 제작 과정 전체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2차 메모 시에는 이제 의치상부터 환자의 치아 절단면과 교합면까지 메모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2차 메모 시에는 이렇게 지금 밑에 사진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인공치의 절단면과 교합면이 좀 드러나도록 이렇게 손으로 닦아줘야 되고요. 네, 이제 그 후에는 3차 메모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1, 2차 메모는 플라스타 일반 석고로 한 거였고요. 3차 메모 시에는 플라스타보다 조금 더 단단한 이 경석고를 씁니다. 이제 경석고를 써야지 지금 저희가 이 절단면과 교합면을 드러내는 이유인데 경석고를 쓰는 게 경석고가 조금 더 단단하니까 이제 메모 후 분리할 때 인공치가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절단면 교합면을 드러내고 경석고로 완벽하게 인공치를 덮어줌으로써 나중에 인공치가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이유로 경석고를 씁니다. 이제 경석고까지 딱 이제 메모람에 다 부었다면은 이제 닫아줍니다. 닫아주면은 최대한 비는 공간이 없도록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꾹 눌러줘서 이렇게 경석고가 튀어나오게 하는 게 정성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메모를 이제 하는 겁니다.
메모리 끝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야지 나중에 으치상이 편리하게 저희가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베이스에서 으치상이 잘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네, 이제 이렇게 딱 분리가 끝났으면은 냉각 처리를 해줘야죠. 이제 메모리 끝났으니까. 그 후에는 레진을 혼합해줍니다. 저희 시스 때도 한 과정이었는데 레진은 혼합할 때 떡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기초고요. 레진은 항상 떡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란 인공치에 레진을 전입해주죠. 레진이 굳기 전에 최대한 인공치에 붙어서 나중에 레진이 굳을 때 좀 비는 공간이 생겨서 떨어지지 않도록 레진을 꽉꽉 채워서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압인데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 메모함에 시압을 해줘서 최대한 이제 압력을 넣어줘서 좀 단단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잠깐 분리 후에 시압을 해주면은 저희가 아까 부착하는 레진이 좀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 새어나온 레진이 굳으면은 이게 제거하기 굉장히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튀어나온 레진들을 준비된 조각도 같은 걸로 제거를 해줍니다. 굳기 전에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스 때 교수님이 한 걸 봤는데요. 클램프를 장착해줘서 시압처럼 해줍니다. 네, 이제 메모리 끝나고 시압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메모람에서 분리를 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 메모람에 끝까지 채워넣었던 상태로 이렇게 딱 되는데요. 이거를 좀 깨부셔줘야지 이렇게 딱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할 때도 이제 으치상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 으치상과 인공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부술 때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은 저희가 아까 메모할 때 석고가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왜 붙어있냐면 아까 바세린이라든지 석고 분리제가 충분하지 않을 때 가끔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과정은 모든 과정이 신중하게 해야지 최대한 성공적인 위치가 완성됩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으면은 이제 다시 플레이트에 모형을 붙여서 교합기에 재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교합기 부착 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플레이트와 이제 석고 사이가 가장 깔끔하게 제작 과정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교합기에 부착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준비된 왁스 같은 걸로 환자의 교합 상태를, 환자가 아니라 이제 인공치와 인공치 간의 교합 상태를 체크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갈 거니까 신중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형이 환자의 무착 상태가 똑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인상을 체득한 거니까. 그리고 착용했을 때 이제 좀 더러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해주면서 다듬어 주고요. 그래야 심미적으로도 이쁘고 환자가 불편함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주고요. 네, 다음은 선택 삭제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주는 거의 마지막 과정이고요.
의치상을 베이스에서 분리를 해줍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지금 이제 의치상에 분리를 하면은 이렇게 조금씩 레진의 조각조각 남아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제 이거를 다듬어 줘야 됩니다. 이 다듬어 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끝내고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체크는 항상 세밀하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준비된 다이아몬드 드레서 같은 걸로 다듬질을 해주고요. 이제 이런 바 같은 거를 모터로 연결해서 저희가 다듬질을 해주고요.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듬질 후 연마 과정. 이것도 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심미적으로 예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연마를 해주는 과정이고요. 네, 이제 다듬질 연마까지 끝난다면은 이제 저희가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갈 총위치가 모두 완성이 됩니다. 이제 나비치가 완성이 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완성되고 나니 정말 이제 환자의 치아와 잇몸처럼 깔끔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만든 의치를 보관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깨끗한 물에 의치를 보관해줘야지 의치가 손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환자가 의치를 영구적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치 보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보관을 보여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가서 이제 환자가 쓰게 될 인공치 이제 의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오른쪽 사진이 실제 치아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만든 의치를 환자가 장착한 모습인데요. 정말 티가 안 날 정도로 예뻐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할 일이고요. 네, 지금까지 총위치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0870 2학년 이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